롱아이언은 분명히 7번보다 멀리 나가야 하는데 이상하게 7번 아이언을 쳐도 140m, 5번을 쳐도 140, 4번을 쳐도 또 140m가 나가 스트레스 받은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이렇게 롱아이언과 미드아이언의 거리 차이가 없다면 150m에서 200m 사이의 거리를 공략하기 위한 클럽의 공백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유틸 또는 우드를 잡고 스윙의 크기로 거리를 조절하게 되는데요. 이건 아무래도 정확한 거리 컨트롤이 어렵고 실수할 확률도 높아지죠. 이런 분들은 오늘 영상을 보고 나시면 그동안 롱아이언이나 미드아이언의 거리 차이가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와 롱아이언을 잘 치기 위해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먼저 롱아이언을 미드아이언보다 확실한 거리 차이가 나게 보내기 위해서는 이것이 중요한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얼마 전 PGA 무대 진출에 성공한 불곰 이승택 프로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이런 롱아이언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스피드가 좀 나야 좀 공이 더 잘 뜨고, 그리고 아이언도 좀 편하게 칠 수 있는데요. 5번 아이언이니까 어려우니까 잔디에 잡고 막 무서워서 이렇게 힘 안 주고 치다가 갑자기 풀싹 해버리고 이런 분들도 많은데, 저는 이렇게 각도가 낮은 아이언들은 더 주저없이 더 스윙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채는 잔디를 엄청 깊게 파려고 해도 절대 깊게 파이는 채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채는 주저없이 나가줘야만 이제 공을 조금 더 정확히 맞추기 편한 채예요. 네, 롱아이언에 맞는 거리를 보내기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바로 클럽 스피드입니다. 롱아이언은 로프트가 세워져 있어서 기본적으로 탄도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타에 맞추더라도 클럽 스피드가 느리다면 볼 스피드는 느려지고 낮은 탄도로 얼마 못 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드아이언과 거리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클럽 스피드가 36m/s 이상 정도는 나와줘야 5번 아이언을 170m 이상 보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나는 분명 정타에 맞추는 것 같은데도 거리가 미드아이언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클럽 스피드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본인의 클럽 스피드가 36m/s보다 낮다면 일단 클럽 스피드를 올리는 데 집중하셔야 하고, 36m/s보다 높은데도 제대로 된 거리가 나가지 않는 분들은 정타에 맞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죠. 여기서 클럽 스피드 36m/s는 너무 어려운 것 아닌가? 라는 의문이 생기실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골퍼들도 충분히 36m/s 이상의 클럽 스피드를 낼 수 있는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힘이 부족해서 클럽 스피드가 느린 것이 아닌 비효율적인 스윙으로 클럽 스피드가 느린 경우가 많죠. 그런 분들은 이 연습을 하면 클럽 스피드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스텝 스윙 말씀드린 거,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동작을 했을 때 되게 헤드 무게도 되게 잘 느껴지고, 또 나만의 템포를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어렸을 때도 그런 연습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이제 다운스윙을 하면서도 이 체중이 너무 과하게 왼쪽으로 오는 것도 안 좋지만 또 반대로 뒤집어지는 것도 안 좋거든요. 이 중간점을 찾으려고 이 스텝 스윙 같은 느낌으로 좀 좌우의 움직임을 주면서 좀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이렇게 어드레스 때 발을 모았다가 공을 우측에 놓고 백스윙 하면서 오른발을 보내면서 이런 식으로 치면 좋아요. 근데 이렇게 계속 연습을 조금 하다 보면 처음에는 공이 안 맞아요. 왜냐면 내 버릇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뭐 배치기를 하시는 분들이나 타이밍이 엄청 빨라서 급한 분들이나 정말 익숙하지 않아서 미스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스텝 스윙을 계속 하면서 일정하게 치다 보면 내가 어느 타이밍에 공을 맞춰야 되는구나, 어느 타이밍에 이 체중 이동이 돼야 되는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피드백이 오기 때문에 이런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스텝 스윙 연습이었습니다. 많은 골퍼분들이 충분한 근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클럽 스피드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스윙의 시퀀스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힘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이 스텝 스윙은 하체 리드, 상체 회전, 팔의 릴리즈로 이어지는 올바른 스윙 순서를 자연스럽게 익히는 데 효과적인 연습입니다. 그래서 이 연습을 통해 정확한 타이밍에 헤드를 던지는 감각을 느끼게 되신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힘만으로도 지금보다 더 큰 클럽 스피드를 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클럽 스피드는 충분한데 롱아이언 거리가 짧은 분들은 정타에 잘 맞추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특히 롱아이언은 숏아이언이나 미드아이언에 비해 헤드가 비교적 작고 가볍기 때문에 조금만 정타에 벗어나도 거리 손실이 크게 나타나죠. 그렇다면 롱아이언에서 정타를 맞추기 위해 가장 신경 써야 할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이승택 프로는 롱아이언 정타를 위해 이 느낌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아마추어 분들이 공을 정말 잘 치시는 분들도 롱아이언 공포증이 있을 만큼 롱아이언이 어렵거든요.
그리고 선수들도 제일 많이 미스를 하는 게 롱아이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런 롱아이언은 스윗스팟을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요. 롱아이언은 굉장히 이 솔이라고 하는 부분이 얇고, 그리고 각도가 많이 서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생크도 나고 탑볼도 쉽게 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채가 좀 더 바닥에서 움직여졌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채가 이렇게 아이언 중에서는 길고 그리고 각도가 서 있다 보니까 무서워서 채가 높게 다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또 길게 바닥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걸 저 추천을 해요. 똑같은 아이언이지만은 찍어 치는 게 아닌 오히려 쓸어 치는 느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7번 아이언이나 뭐 피칭 웨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밸런스가 밑에 있고 그리고 찍어야만 공이 많이 뜨고 하는데요. 이런 5번 아이언 아니면 롱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찍어 쳤을 때 오히려 조금 더 미스샷이 더 많이 나는 채들이에요. 밸런스가 조금 더 이렇게 스윗 스팟이 좀 더 위에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7번 아이언과 롱 아이언의 길이 차이는 지금 이 정도가 날 정도로 길이 차이가 나는데요. 이거를 같이 스윙을 해버리면 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높아진 와중에서 이 각도가 작은 아이언을 맞추려고 하면 너무나 미스가 많이 날 거예요. 그래서 이 채는 조금 더 넓게 다니는 거를 추천할게요. 그 선수들도 많이 그렇게 연습을 하고요. 네, 롱아이언 정타를 위해 이승택 프로는 찍어 친다는 이미지보다는 쓸어 치는 느낌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즉, 임팩트 구간에서 헤드가 낮고 길게 지나가야 한다는 것인데요. 물론 바닥에서 치는 클럽이기 때문에 헤드가 다운블로우로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그 각이 완만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롱아이언은 전체적인 스윙 웨이트를 맞추기 위해 헤드가 비교적 작고 가볍게 설계되어 있고 로프트도 세워져 있기 때문에 헤드가 가파르게 들어오면 헤드가 땅에 잡히며 퍽샷이 나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렇게 스윙 궤도가 가팔라지는 이유는 이승택 프로의 말처럼 7번 아이언 스윙 궤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롱아이언을 칠 때 본인도 모르게 7번 아이언 스윙처럼 작은 스윙 궤도가 나오다 보니 백스윙 때도 클럽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팔로우 스로 구간에서도 빨리 들어버리는 것이죠. 롱아이언이어서 억지로 스윙 궤도를 완만하게 만든다기보다는 각 클럽 길이에 맞는 스윙 궤도가 나와야 하는 것인데요. 각 클럽에 맞는 스윙 궤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꼭 신경 써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영상을 보시죠. 7번 아이언은 뭐 중앙 기준이라 하면은 롱 아이언은 조금 더 왼쪽에서 이렇게 스타트를 많이 하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중앙에서 할 때나 왼쪽에서 할 때나 테이크백이 똑같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롱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서 시작을 했는데 조금 더 높아져 버리면은 헤드가 조금 더 많이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확실히 그래서 7번 아이언 칠 때나 롱아이언 칠 때는 조금 더 다르다. 저는 오히려 그럴 때는 테이크백을 조금 더 길게 가주는 것들을 좀 추천하는 편이에요. 조금 더 낮게 움직이고 낮게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맞출 때 탑볼이나 날 때 대부분 헤드가 높아지거나 아니면은 무서워서 여기서 높아지면서 내려치다 보니까 뒷땅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테이크백을 할 때도 조금 더 넓게 가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맞출 때도 조금 더 낮게 움직여서 맞추면 오히려 롱아이언은 좀 다루기가 쉽다고 생각을 해요. 네, 스윙의 첫 시작이 되는 테이크어웨이를 잘하는 게 각 클럽에 맞는 스윙 궤도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테이크어웨이부터 완만하게 나가야 전체 스윙 궤도가 자연스럽게 완만해질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테이크어웨이를 낮고 길게 빼는 것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닌 테이크어웨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인데요. 그 기준은 바로 클럽을 잡고 있는 양손이 오른발을 지날 때까지는 코킹을 하지 않고 상체 회전으로 그대로 클럽을 뒤로 빼주는 것입니다. 클럽이 길어질수록 어드레스 때 스탠스는 조금씩 넓어지고 공이 치는 왼발 쪽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앞서 말한 기준을 가지고 테이크어웨이를 한다면 자연스럽게 클럽이 길어질수록 테이크어웨이는 낮고 길게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의식하며 테이크어웨이 신경 쓰신다면 롱아이언 정타를 맞추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헤드가 가파르게 들어오는 것 말고도 이승택 프로는 롱아이언 정타를 방해하는 또 다른 요인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죠. 척추각은 조금 더 백스윙 하고 나서 이렇게 많이 무너지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뭐 이렇게 올리고 나서 척추각이 무너져서 이렇게 내려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더 뭐 이렇게 들어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많이들 이렇게 많이 무너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더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게 이렇게 어드레스를 항상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내리고
조금 더 엉덩이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아 올리면은 척추가 이렇게 많이 숙이기도 쓰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좀 말아 올렸을 때 척추가 잘 유지되는 편이에요. 네, 스윙 중 척추각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 롱아이언 정타를 방해하는 요인인데요. 보통 배치기 동작이 나오며 상체가 일찍 일어서게 되고 탑볼을 때리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승택 프로는 척추각을 유지하는 팁으로 어드레스 때 엉덩이를 조금 말아넣는 느낌을 가진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이 팁과 함께 척추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연습 방법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죠. 저는 뒷땅 탑볼이 일단은 급하게 궁금하니까 치기 전에 나가버리면 탑볼이나 뒷땅이 컨택이 많이 안 좋아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척추 각만 유지를 잘 해주면 그 미스는 좀 덜 나올 것 같아요. 배치기도 저는 약간 숙여서 치는 느낌으로 하다 보면 배치기는 안 나오는데 계속 약간 위로 들리니까 다 이렇게 들리면서 상체가 올라가니까 배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백스윙 들었으면 저 대각선 뒤쪽으로 이렇게 골반을 회전시켜 주신다고 생각하고 하면 덜 나을 것 같아요. 약간 아마추어 분들이 이렇게 상체 나가거나 이런 거 많으니까 그냥 집에서 어딘가에 이렇게 뭐 탁자 잡아도 되고 잡고 이 왼손 밑으로 오른손이 이렇게 지나다닐 수 있는 연습을 하면 상체가 안 나가고 뒤에서 약간 던지는 느낌을 좀 잘 느낄 수 있어서 추천드리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네, 왼손으로 클럽을 짚은 상태에서 척추각을 그대로 유지하고 오른손이 몸 아래로 지나가는 연습이었습니다. 이 연습이 간단해 보이지만 척추각을 유지하는 스윙이 어떤 느낌인지 몸으로 인지하기 굉장히 좋은 연습인데요. 이 연습을 하실 때 박소희 프로의 말처럼 다운스윙 초반에 왼 골반을 뒤쪽으로 빼준다는 느낌을 가지시면 척추각 유지에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디서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연습이니 시간 날 때마다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롱아이언을 잘 치기 위해 중요한 것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롱아이언을 잘 치기 위해 사실상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죠.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는 사실상 시간과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더 아마추어 분들한테 이렇게 더 좋은 연습법을 알려드려야 되지만은 이런 롱아이언이나 조금 더 어려운 클럽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연습량이 일단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사실상 롱아이언은 연습량밖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롱아이언을 잘 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연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롱아이언을 잘 치고 싶어 하지만 정작 연습장에서는 드라이버나 7번 아이언만 반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하지만 운동이라는 것은 정직해서 내가 시간을 들인 만큼 실력이 향상되게 됩니다. 분명 7번 아이언을 연습하는 만큼 롱아이언에 시간을 투자하신다면 실전에서 훨씬 더 자신감이 생기실 겁니다. 그런데 실전에서 롱아이언을 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영상을 보시죠. 아주 진짜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요. 러프에 이렇게 빠졌을 때 거리는 너무 많이 남았고 이걸 롱아이언을 쳐야만 공이 날아갈 것 같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싶을 땐 선수들도 그럴 때는 롱아이언을 잘 안 잡아요. 일반 페어웨이에서도 롱아이언을 치기가 너무 어려운데 과연 그 깊은 러프에서도 롱아이언을 맞추기에는 정말 너무 어렵고 운에 가까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러프에 깊게 잠기고 이렇게 멀리 거리가 남았을 때는 오히려 이런 하이브리드 고구마를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채는 이제 러프에서나 아무래도 공을 띄우기가 조금 더 편한 채다 보니까 이런 롱아이언보다는 저는 고구마를 좀 추천하는 편이에요. 실전에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바로 긴 러프에 공이 빠졌을 때는 롱아이언을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롱아이언은 헤드가 작고 가벼우면서 솔은 얇기 때문에 풀을 뚫고 나가지 못하고 잡힐 확률이 높은데요. 그래서 이승택 프로는 이런 상황일 때 하이브리드 클럽을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롱아이언이 하이브리드보다 더 정교한 샷메이킹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렇게 긴 러프와 같은 트러블 상황에서는 우선 탈출의 목적을 두고 하이브리드 클럽을 사용하는 게 스코어를 줄이기 위해 훨씬 현명한 선택이 되죠. 마지막으로 그래도 롱아이언은 너무 어려워서 다른 대체 클럽을 찾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혹시 롱아이언의 대체제로 드라이빙 아이언을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 이승택 프로의 조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드라이빙 아이언은 아무래도 말 그대로 이제 드라이버를 대체하는 아이언이다 보니까 티샷 전용으로 좀 많이 사용하는 아이언이고요. 선수들이 드라이빙 아이언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그런 멀리 있는 함정을 피하기 위해서 조금 더 가까이 페어웨이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싱글 플레이어나 공을 너무 잘 치시는 아마추어 분들도 가끔 이렇게 드라이빙 아이언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티샷 이외의 페어웨이에서는 드라이빙 아이언을 추천하는 편은 아니에요. 저도 드라이빙 아이언은 티샷에서 조금 더 안전하게 경락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사용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페어웨이에서 사용하는 거는 저는 거의 안 하는 편이에요. 사실상 아마추어 분들도 그렇고 프로들도 그렇고 이런 사실 뭐 롱아이언도 어려운데 드라이빙 아이언은 그것보다 각도가 더 세워져 있는 클럽이거든요. 그거를 과연 잘 맞춰서 컨트롤하고 내가 원하는 곳에 보낼 수 있다? 그런 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승택 프로는 롱아이언의 대체로 드라이빙 아이언은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드라이빙 아이언이 롱아이언보다 로프트가 더 세워져 있고, 같은 로프트라고 했을 때는 드라이빙 아이언의 길이가 더 길기 때문에 정타를 맞추기는 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개인의 느낌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분들은 드라이빙 아이언 헤드의 솔 부분이 두꺼워 마음의 안정감이 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직접 쳐보시고 비교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실 겁니다. 세계 유명 골프 정보 구독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또 나오게 돼서 레슨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이렇게 좀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을 조금 가르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 많은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시청을 하시면서 조금 더 골프에 또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항상 바라고, 저는 또 이제 내년에 PGA 투어를 진출하게 되어서 이렇게 많은 구독자분들한테 인사드릴 수 있게 됐는데, 거기서도 항상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더 좋은 성적으로 또 다음에 또 이렇게 나오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롱아이언을 잘 치기 위해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롱아이언은 로프트가 세워져 있어 탄도가 낮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헤드 스피드가 나와야 먼 거리를 보낼 수 있다. 스윙의 시퀀스와 타이밍만 신경 써도 헤드 스피드를 향상시킬 수 있다. 두 번째, 롱아이언은 임팩트 구간에서 헤드가 낮게 다닌다는 느낌을 가지자. 이를 위해서 테이크어웨이를 클럽 길이에 맞게 잘 빼자. 세 번째, 실제 코스에서 긴 러프에 공이 빠진 상황이라면 거리가 많이 남았더라도 가급적 롱아이언을 잡지 말자. 이럴 때는 유틸리티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의 내용이 도움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좋은 레슨 해준 이승택 프로를 응원하는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또 다가오는 2026년에는 PGA 경기에서 이승택 프로를 만날 수 있는데요. 시합 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세계 유명 골프 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